제3장 수메르와 아누나키, 하늘에서 내려온 관리자들. 인류 문명의 초기 역사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 자리 잡았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인간이 농업을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다. 이 지역에서는 계절적 기후 변화가 예측 가능했고 강수량과 홍수의 주기가 농업 활동을 조절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강변에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자원은 인간이 대규모 농업을 통해 정착 사회를 형성하고 도시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한 문명은 단순히 자연환경과 인간의 토착적 기술, 발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고대 신화와 기록을 보면 이 지역에는 인간 이전부터 지구를 관리하고 문명을 설계한 코차원 존재가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바로 아누나키이다. 아누나키는 니비루라는 별에서 온 코차원 존재로 지구 자원을 관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 사회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감독하였다. 아누나키의 주된 목적은 인간을 단순한 생명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당시 지구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자원은 금과 은, 구리 등의 금속 자원으로 아누나키는 이를 채굴하고 우주적 혹은 행성 간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인간을 사회적 구조 속에 조직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유전적 조작과 능력 부여를 통해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히 신화적 상상이 아니라 당시 문명 기술의 체계성과 노동력, 조직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상징적 기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누나키 문명에서 인간은 절대 복종과 위계적 질서의 원칙 아래 존재했다. 신과 인간, 그리고 관리자, 계층으로서의 아누나키 사이에는 명확한 권력 구조가 있었다. 인간은 신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아누나키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문명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왕과 제사장은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성한 권위를 갖추었고 신전과 궁전, 도시 전체가 이러한 신권 정치 체계 아래 건설되었다. 인간 개체의 자유의지와 창의성은 제한되었으며 사회의 목표는 개인적 성취가 아닌 전체적 효율성과 질서 유지에 있었다. 수메르 문명에서 나타난 기술적 진보와 사회 구조는 이러한 위계적 통제의 산물이었다. 관계 시스템과 하수 시설, 광범 위한 농업 기반, 도로와 운하, 도시 계획, 신전과 궁전 등은 모두 인간과 자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설계였다. 특히 천문학, 달력, 수학적 계산 능력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농업 생산 관리, 세금, 징수, 의뢰 관리, 신과 인간 관계 유지라는 사회적 관리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발전했다. 이러한 체계적 구조는 초기 인간 사회의 발전을 촉진했지만 동시에 인간 개체가 스스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진화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수메르 문명에서 발전한 기술과 사회, 구조과 황공 문명에서 나타난 유사한 기술적 원리와 겹친다는 것이다. 약 7만 년 전 동북아에서 등장한 황공 문명은 고차원 존재인 환인들의 영향 아래 인간에게 자율적 진화와 정신적 성장을 허용하는 환경을 제공했다. 황공 문명에서는 인간이 단순히 노동력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교육받았다. 이를 위해 정신 공명 기술, 유전자 조율 기술, 자연 에너지 활용법 등 인간의 내적 진화와 자유로운 성장을 돕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 반면 수메르의 아누나키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가 아닌 관리 가능한 자원으로 보았다. 그들의 목표는 인간의 정신적 성장이나 자율적 진화가 아니라 행성 자원의 효율적 채취와 사회 질서 유지였다. 이 철학적 차이는 단순한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 지구 문명을 관리하는 고차원 존재들의 접근 방식과 인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랐는지를 보여준다. 수메르 신화 속 아누나키 이야기는 이러한 철학적 역사적 사실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주요 신인 아누, 엔릴, 엔키 등은 니비로 출신 존재로 묘사되며 인간 창조와 관리 과정을 상세히 다룬다. 인간은 신의 노동력으로 창조되었고
신들의 명령에 따라 자원을 채굴하며 문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신화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아누나키 문명의 노동복 종효율 중심, 사회 원리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메르 문명과 황국 문명은 기술적 측면에서 유사한 성취를 보였다. 관계 시스템, 도시 계획, 천문학, 수학적 계산 능력 등은 인간이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원리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수메르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관리와 통제 수단으로 변형되었다. 반대로 황국 문명에서는 인간의 정신적 영적 성장과 자유로운 진화를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결국 두 문명 모두 인간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과 문명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 철학적 차이는 인류 문명의 초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황국은 인간에게 자율적 진화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의 영적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 반면 아누나키는 위계적 통제와 효율적 자원 관리를 우선시하며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한했다. 이러한 철학적 충돌은 이후 인류 역사 속 다양한 문명과 종교, 사회 제도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 수메르 문명의 아누나키 영향은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근동 문명의 광범위하게 퍼졌다. 도시국가, 신권 정치, 계급 구조, 법과 의례 체계, 천문학적 지식 등은 모두 아누나키의 철학과 기술적 유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문명의 근본 목적은 여전히 인간의 자율적 진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노동력과 사회 질서 유지였다. 결국 수메르 문명과 아누나키의 존재는 인류에게 기술적 사회적 토대를 제공했지만 인간의 내적 자유와 창의적 진화를 제한하는 구조를 심어 놓았다. 반대로 황국 문명은 인간의 자유와 잠재력 극대화를 지향하며 후대 한민족 문명과 동북아 문명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했다. 두 문명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인간 문명이 단순한 사회적 발전뿐 아니라 외계 관리자들의 철학과 목표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오늘날 우리가 과거 문명을 이해할 때 단순히 기술적 성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적 영적 기준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수메르의 아누나키 문명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했지만 기술과 사회적 구조를 남겼고 황국 문명은 인간의 정신적 영적 진화를 강조하며 이러한 유산은 한민족과 동북아, 더 나아가 인류 전체 문명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문명 연구를 넘어 인간 존재와 사회, 그리고 우주적 질서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다.